안녕하세요. 산부인과 김미란 교수입니다. 오늘은 다낭성 난소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생리를 1년에 4-5번밖에 안 했어요. 그저 회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안 하는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다낭성 난소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임약을 먹는 동안에는 규칙적으로 생리를 해서 다 나은 줄 알았는데 약을 끊었더니 생리도 같이 끊겼네요. 평생 피임약을 먹어야 하는 걸까요?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너무 이름이 길어서 좀 어렵게 느껴지실 건데요. 저도 사실은 조금 어렵긴 해요. 그러나 좀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난소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서 생리 주기를 엉망으로 만들고 내분비 교란을 일으키는 여성 질환입니다.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교수님? 이 증상을 얘기할 때는 이제 진단을 어떻게 하나 이거를 말씀드리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불규칙한 월경입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불규칙해야 불규칙한 월경의 진단 기준에 들어가는가? 1년에 8번 미만으로 생리를 하면 월경이 불규칙하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6개월 이상 생리가 없을 때도 당연히 이것도 불규칙 월경에 속하겠죠. 네, 두 번째는 남성 호르몬 과다에 의한 증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남성 호르몬 과다라고 해서 그럼 내가 남성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실제 외래 와서 그렇게 질문하세요. 근데 절대요. 이게 남성만큼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여성에게 허락된 그 정상 범위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와서 생기는 증상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털이 많아지는 거.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드름이 너무 많아지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증상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한데요. 초음파로 봤을 때 난소 모양이 특정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냐면은 진주 목걸이처럼. 네. 다낭성 난포가 보일 때. 다시 말하면 불규칙 월경, 남성 호르몬 과다에 의한 증상, 그리고 다낭성 난포를 가진 난소. 요 세 가지 중에 2가지 이상이 있으면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저 이거 진짜 궁금했는데 나 다낭성 생기고 진짜 살이 안 빠져 이렇게 약간 살과 관련된 고충을 토로하시는데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랑 약간 비만이랑 관계가 있나요? 이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문제인데요. 어쨌든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생겨서 인슐린 저항성이 같이 온다면 이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도 살이 잘 안 빠집니다. 이제 이런 인슐린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또 지방세포를 만들어요. 그리고 지방세포의 분해를 또 억제해요. 이미 살이 쪄 있는 분들이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되는 확률도 높은데 거기다 인슐린 저항성까지 있으니 뭘 해도 잘 안 빠지는 그런 악순환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빼셔야 됩니다. 가임기 여성에서 되게 흔하게 나타나잖아요. 네. 꼭 치료를 해야 되나요? 네, 치료해야 됩니다. 이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생애 주기별 맞춤 치료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 사춘기 때부터 볼까요? 이 친구들의 가장 큰 고민은 사실 생리불순도 아니고 난소 모양도 아니에요. 여드름이에요, 여드름. 네. 거기에 여드름 치료의 기본적인 치료 플러스 호르몬 불균형을 좀 도와주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이가 먹어서 20대, 30대, 40대에서 제일 중요한 그 이슈는 임신이에요. 그래서 임신을 원하는 젊은 여성과 임신을 원하지 않는 젊은 여성을 좀 나누어서 치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신을 원하는 여성은 이제 배란 유도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임신을 원하지 않는 여성은 결국은 합병증이 오지 않게 해야 돼요. 인슐린 저항성은 많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쉽게 떠올리는 건 당뇨 있죠. 그와 더불어 고지혈증, 고혈압, 비만, 기타 등등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성 호르몬도 올라가지만 안 좋은 여성 호르몬도 같이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 여성 호르몬과 관련된 암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 유방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이런 것들의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려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여기 질문 주신 분이 평생 피임약을 먹어야 하냐고 물어보셨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피임약을 먹으면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을 막을 수 있는 거는 정확합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예. 그런데 과연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제일 힘들어하는 증상이 무엇인가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정상 체중보다 좀 많이 나가는 분들은 피임약도 좋지만 반드시 체중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체중을 원래 몸무게에서 한 5에서 10%만 줄어도요, 배란이 돌아올 확률이 60%가 넘어요. 예, 체중 줄여야 됩니다. 네. 그러면 또 피임약만이 치료법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피임약을 먹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 분들에게 해볼 수 있는 거는 피임약 대신에 일정한 항체 호르몬을 주기적으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항체 호르몬을 주기적으로 뭐 한 달에 열흘 정도 먹어주면 생리를 하거든요. 물론 배란되면서 하는 생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규칙적인 생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하나의 옵션입니다. 그리고 또 이도저도 안 될 경우에는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요. 수술은 어떤 수술이냐면 난소에 구멍을 막 뚫어주는 천공술이라는 겁니다. 예. 처음부터 하진 않고요. 약에 반응이 없거나 도대체 약을 쓸 수는 없는데 너무 생리를 안 해서 합병증이 오고 있거나 이미 합병증이 와 있거나 뭐 이럴 때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효과는 한 3년 정도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꽤 흔한 병입니다. 그리고 완치라는 개념이 아니라 관리하는 병입니다. 당뇨나 고혈압처럼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평생을 통틀어 관리하고 합병증이 오지 않게 예방하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약 1년만 먹으면 완치될 것이다 라는 희망을 버리시고 꾸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